안녕하세요. 2024년 7월 첫째 주 플라톤 인문학 TV 말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연에서 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일은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좋다. 뭐 어떤 점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통일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골치 아프니까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따로 사는 것이 안 된다. 따로 살면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에요.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6.25라고 하는 전쟁도 일으키고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 번영과 자유로움이 북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거나 북한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체제 붕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보면은 다 막아놓고 있죠. 얼마 전에 장벽 쌓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북한 남한에 있는 또는 그 다른 해외에 있는 자유주의 사상이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남한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발을 하고 남한을 죽일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대화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끝. 이것을 어느 누군가는 통일을 해야 돼. 근데 뭐야? 우리가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번영, 이것을 다 잃어버리죠. 종교적인 자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통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명시하고 있고, 그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과 전쟁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통일은 경제적으로 좋고, 물론 그것도 있죠. 통일하면은 어떻게 되고 내가 군대 안 가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걸고 해야 되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북한의 어떤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우리 남한이 너무 리스크나 위험이 많지 않겠냐. 그리고 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개입을 어떻게 막을 거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판문점에 누가 있죠?
유엔사가 있어요. 유엔사가 있다. 원래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엔에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을 하게 되면서 북한에도 자유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하면서 자치정부를 만들고 이것을 통합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유엔의 결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의에 따라 남한에 유엔이 들어와서 총선을 치르게 하고 관리하고 그 총선을 남한에서 총선에 따라서 출범한 정부를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승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합법 정부를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엔이 승인한 정부를 북한에 남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유엔 51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유엔이 지원을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미군, 중공군, 북한군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협정에 결국 유엔 사령관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 유엔사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가 뭐 몇십 명 이렇게 되긴 하지만 판문점 여전히 유엔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통일이 되었을 때 이 유엔이 북한에 들어가서 총선을 치르게 하는 것, 이것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엔이 들어가서 북한의 경제를 또 재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모든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북유럽의 그 선진국들,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다 어떻게 돼요? 유엔에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북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치러되는 그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다 뭐예요? 유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자기네들도 유엔 상임이사국,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통일은 힘들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통일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의 총선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총선 결과로 성립된 자치정부를 우리와 통합을 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로 통일하게 된다. 이 전략을, 그것을 그렇게 이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승만 정부, 이승만의 건국 정신, 건국의 끝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웠더라도 북한에도 유엔 관리하에 정부 총선을 치르게 되고 통합을 하자, 이것까지 간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한다고 해서 남한이 통일을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단독 정부를 통일을 하려고 그 선거 관리단을 파견한 유엔을 북한이 불허하면서 사실상 분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은 통일이 이승만의 건국의 마침표다, 최종 목적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국제 정세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외교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하고 서구 열강들과 영국이나 프랑스 자유주의 국가들과 나토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놓고 가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안정적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통일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유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지역을 흡수할 수 있는 통일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통일은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